또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에서 또 다룰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OM 이게 프로세스 모델이에요. 프로세스 플로우 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뭐냐면 이 시스템이 프로세스예요. 그죠? 그리고 인풋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컨트롤러 이게 원체 이제 다양한 데서 비슷하게 쓰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셋업, 이니셜 셋업, 어떤 오퍼레이션을 위한 거죠. 이거는 뭐냐면 오퍼레이션을 위한 이니셜 셋업이 컨트롤러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인풋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어떤 인풋이 있으면은 어떤 아웃풋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단순히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이 인풋과 이 아웃풋이 그 유닛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닛이 뭐에 데디케이트 되어 있냐면 DCQ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인풋과 이 아웃풋이 어떤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나오는 그 유닛은 DCQ에 달려 있어요. DCQ가 뭐냐면은 Q는 퀄리티에 관련되거나 코스트에 관련되거나 타임에 관련된 걸로 이제 이게 이제 OM 모델이라서 그래요.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 이거 왜 이래? 이거 그래. 단적인 제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이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서비스 타임 캐시어 예를 들어서 캐시어 그러면 들어오는 건 뭐죠? 커스터머죠. 그죠? 커스터머죠. 그리고 인풋이 예를 들어서 1분에 1시간에 5명이 온다고 쳐요. 그죠? 그럼 캐시어가 딜리버리 하는 거는 캐시어가 이 커스터머가 왔었을 때 이걸 처리하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15분이라고 쳐요. 15분이라고 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되죠?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큐잉 시스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할 경우에 그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어떻게 되죠? 명 per hour. hour일 경우 이게 15분이 아니지. 이게 4지. 그치? 이렇게. 맞나요? 15분? 아니지. 이게 아니고 이게 4시지.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셋업 그 이니셜 셋업이에요. 이 캐시어가 15분 동안에 한 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거는 4명을 처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인풋은 5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유틸라이제이션이 이제 1보다 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은 사실 뭐예요? 이거는 오버플로우예요. 오버플로우입니다.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시스템 설계가 잘못된 거죠.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잘못돼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게 유틸라이제이션이 1보다 크더라도 1보다 크더라도 동작은 해요. 그 비즈니스 큐잉에서 프로세스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동작을 해요. 동작을 하지만 티어레티컬하게는 이건 동작을 안 하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 중간에 시스템을 두고, 인풋을 두고, 아웃풋을 두고, 그죠? 그리고 이제 셋업을 둔 다음에, 예. 그거 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다. 예. 지금 이때까지 보여준 모델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예. 이렇게 딱 한 가지로 보이는 그림이 아마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죠? 예, 요즘 코로나가 하도 유행인데, 저기 내가 아는 패치님께서 이런 기사를 공유해 주셨어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보면, 예, 이게 뭐냐면, 그 방식 A가 있고, 그죠? PCR 방식.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예, 그 다음에 항체 방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 두 개를 합치는 방법을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를 들고 왔긴 했지만 기사 내용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시스템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CR 방식이 0. 그 확진을 찾는 게 95%, 그죠? 95%라고 치고 그 다음에 얘가 항체 방식이 98%라고 합시다. 그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이 기사 내용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예, 기사 내용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전에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전통적인 OM,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풋이 있고, 그죠?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을 때, 전형적인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의 프로세스는 컨트롤이 있겠죠? 그죠?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얘가 이제 뭘로 결정이 되냐 하면, DCQ의 형태로 나타나요. DCQ. 그리고 강좌에서 했었던 거는 이제 타임에 관해서였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퀄리티에 관한 거예요. 예, 이거는 퀄리티에 관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예, 계산하는 거는 이렇죠. 어떻게 계산하죠? 퀄리티를 계산하려고 할 때, 1 빼기, 그죠? 1 마이너스 0.95, 1 마이너스 0.98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계산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0.01 해가지고 0.99 99%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항체 방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확실히 이 따로따로 두 개를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높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체 방식으로 했었을 땐 98%야. 그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과연 이거를 합치는 방식이 유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남게 돼요. 예. 합치는 게 유용한가? 한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요. 이거 99%고 이거 98%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OM 프로세스 가운데 이제 퀄리티에 관한 거라는 것도 있고 그거가 이제 한 가지고
그 다음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시스템을 만들 때 그렇게 이런 단순한 어떤 그 퀄리티 혹은 릴라이빌리티에 대한 걸 개선하는 것도 단순한 것 같아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얼마 전에 올려드린 브런치 글에 그 같이 링크 걸은 파인만이 내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틈 되실 때 그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평소에 사람들이 간단하다고 답을 해주기가 간단한 게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사람들은 어떤 특히 자연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그게 정답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 말을 알아듣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의 답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 점이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예,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